첫 수술이 메모리건 절개건 소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절개법으로 하더라도 쌍꺼풀을 10mm를 잡았다. 이러면 소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의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오늘은 재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꺼운 쌍꺼풀, 일명 소세지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두껍고 깊고 진해 보이는 쌍꺼풀이 우리가 소세지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세지 눈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마다 맞는 해결책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책을 가져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눈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8mm에서 10mm 이상 되는 높은 쌍꺼풀인 경우,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쌍꺼풀, 또 속눈썹이 들려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를 우리가 말하고요. 보통 비절개로 했을 때는 6개월, 절개로 했을 때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눈을 소세지 눈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겉 보기에는 사실은 거의 똑같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쌍꺼풀 자체가 큰 경우, 높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쌍꺼풀의 고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너무 넓어서 또 흉터 때문에 소세지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쌍꺼풀은 괜찮은데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졸리는 게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세지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 원인에 따라서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로 얘기한 쌍꺼풀이 너무 두꺼운 경우, 그 경우는 쌍꺼풀 자체를 줄여주면 소세지 느낌이 좋아지게 됩니다. 기존 쌍꺼풀 라인 예를 들어 10mm라고 하면 그거를 7mm 정도로 쌍꺼풀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7mm 위치에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쌍꺼풀, 10mm에 있던 쌍꺼풀은 잘 풀어주면서 없애주고, 그러면서 피부 여유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피부를 절제해서 흉터를 없애는 방법으로 낮춰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 그러니까 고정점이 잘못되어서 소세지가 된 경우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을 높게 하고 고정을 낮게 한 경우, 디자인을 낮게 하고 고정을 높게 한 경우가 있어요. 이 고정이라는 거는 쌍꺼풀을 이제 고정하는 점을 말하는데, 디자인을 높게 하고 고정을 낮게 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하고 속눈썹 사이에 너무 많은 피부가 남아있게 되어서 처지는 느낌의, 속눈썹이 가려지는 그런 느낌의 소세지 눈이 되고요. 또 반대로 디자인을 낮게 하면서 쌍꺼풀의 고정을 높게 한 경우는 속눈썹 들림 현상과 함께 쌍꺼풀이 굉장히 진하고 깊어 보이는 느낌의 소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소세지라도 이런 느낌이 다르고요. 두 경우 다 고정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정점의 위치를 잘 바꿔주게 되면 소세지 느낌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인 흉터가 넓어서 소세지로 보이는 경우는 유착이 선상 유착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가느다랗게 유착이 돼야 되는데, 쌍꺼풀 라인 쪽에 조직을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면상 유착이라 그래서 폭이 넓은 쌍꺼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 흉터를 제거해주고 쌍꺼풀 고정을 다시 해주게 되면 소세지 느낌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흉터라는 거는 이제 피부에 이미 손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려면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위를. 그래서 기존 쌍꺼풀 라인이 만약에 흉터가 넓게 있다면은 그 넓은 부위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피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면서 흉터를 없애면서 줄일 수가 있고, 정말 피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흉터를 깨끗하게 없애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피부 여유분이나 또 피부의 두께감, 기존 흉터의 깊이라든지 폭, 이런 것들과 결정이 되는 거고, 흉터는 일단은 절제하지 않으면 없앨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유인 안검하수거 때문에 소세지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쌍꺼풀의 두께는 정상적인데 눈이 덜 떠지게 되면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쌍꺼풀의 두께가 정상적이라면 눈 떠지는 거를 개선을 시켜주면 소세지 느낌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낮추기 수술은 대부분 절개법으로 시행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낮추기 수술은 쌍꺼풀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 기존 쌍꺼풀을 어떻게 잘 풀어주느냐, 얼만큼 기존 흉터를 없애느냐, 기존 흔적을 지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기존 쌍꺼풀은 그 전에 절개를 했던, 메모를 했던, 일단 안에서 유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착을 아주 잘 풀어주려면 우리가 직접 그 유착을 눈으로 보고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비절개법, 메몰법은 그냥 이렇게 쌍꺼풀만 집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유착을 풀어
풀어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절개로밖에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대부분 쌍꺼풀 줄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줄이면서도 깨끗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흉터를 없애려면 결국은 그 흉터를 절제해내야지만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 절개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을 줄여주는 이런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여분이에요. 피부를 절제를 했을 때 피부 여분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분이 없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눈이 안 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추기 수술에서는 피부 여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혹 가다가 정말 피부가 얇고 흉터가 넓으면서 여분이 없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수술이 조금 힘든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경우 말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피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원장님한테 재수술 하고 싶어요 라고 보면 원장님 어떻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을 해드리지 못하고 피부 여분이 생길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경우 정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눈이 안 감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몇 년 더 기다려 보시고 다시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여분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피부 여분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처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분이 처음에는 없더라도 시간이 몇 년 지나면 또 여분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서 좀 더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여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부 여분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쌍꺼풀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쌍꺼풀 흉터는 우리가 절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흉터가 두 개가 생기진 않고 깨끗한 새로운 쌍꺼풀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피부 여분이 없지만 쌍꺼풀을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피부가 아주 얇고 흉터가 심하지 않다면 새로운 쌍꺼풀 아래쪽에 잘 만들어주고요. 기존 쌍꺼풀은 그 유착을 잘 깨끗하게 풀어주면 생각보다 기존 흉터가 남아있긴 하더라도 눈을 감았을 때 아주 흐리게 보이는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여분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흉터의 모양, 흉터의 깊이감, 흉터의 넓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디까지 수술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두꺼운 쌍꺼풀은 아웃라인인 경우가 많아요. 시작점이 밖에 있는 경우. 나는 아웃라인이 마음에 드는데 이 소세지 느낌만 좀 줄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큰 아웃라인이면 적당히 줄여서 조금 작은 아웃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세지 느낌을 많이 줄이고 싶다 이렇다 그러면 사실 쌍꺼풀은 점점 작아질수록 아웃에서 인라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줄이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인으로밖에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쌍꺼풀의 사이즈하고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비절개로 낮추게 가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건가요? 드물게 소세지 눈을 비절개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떠지는 게 덜 떠지는 졸려 보이는 눈 때문에 두꺼워 보이는 경우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서 눈 뜨는 것만 좀 당겨주면 소세지가 실제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첫 수술 때 사실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소세지라는 거는 쌍꺼풀의 높이나 깊이감, 눈의 졸림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첫 수술이 메모리건 절개건 소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절개법으로 하더라도 쌍꺼풀을 10mm를 잡았다. 이러면 소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의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세지 쌍꺼풀의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소세지 쌍꺼풀은 우리 겉보기와 다르게 다양한 원인과 그거에 맞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신 다음에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성공적인 재수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